그들은 다음 신을 결정하기 위한 치열한 경기에서 합류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보내졌다. 유리는 자신의 생명에 두려워하는 논이이다. 얼마 전 그는 학교에서 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몇 가지 침술 수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본 후 유리는 위층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그의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잠시 전에 학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세계의 위층에 있다. 동생은 그들이 다른 세계에 있으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바닥과 엘리베이터가 막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어서 다리를 이용해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다른 건물에 있는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유리는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그녀를 보았어요. 그 여자는 다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때 방망이를 든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동생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어 고기 팬케이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건물에 있던 여자는 갇힌 느낌과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뛰어내려 땅에 닿았어요. 유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고 동생에게 안전을 유지하며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중에 처음 등장했던 하얀 가면을 쓴 남자가 공격하려 했어요. 유리는 도망쳤지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리카는 여전히 전화 중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남자는 칼로 전화를 내려놓는다. 유리는 위쪽으로 움직이며 다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따라간다. 동생의 말을 떠올리며 유리는 더 빠르게 움직여 다른 건물로 향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남자가 그를 붙잡고 칼을 그에게 들이댄다. 상황이 나빠지려는 순간 경찰이 가면을 쓴 남자를 쏘아 유리를 구해낸다. 미즈시타라는 다른 남자가 등장하자 유리는 반가워한다. 하지만 갑자기 미즈시타가 그의 상사를 건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다. 그는 짜증나게 함정을 설치하고 유리에게 검을 피하라고 한다. 그녀는 거절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가면을 쓴 남자가 곤충을 쏜다. 미즈시타가 총에 맞았고 유리는 그를 돌본다. 미즈시타는 아직 살아있지만 부상당해 떨며 도움을 요청한다. 유리는 가면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곤충이 다시 쏘아 미즈시타를 마무리하지만 유리는 살아남기 위해 결심한다. 그녀는 미즈시타의 몸을 구석으로 끌어다 숨긴다. 그녀는 그의 몸을 태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건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유리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건물 반대편에 있는 가면을 쓴 여성을 보았다. 유리는 미즈시타의 무기를 들어 그녀를 쏘려고 했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면을 쓴 여성이 다른 건물에서 유리에게로 다가와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리는 달려가서 사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놓쳤고 그래서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 그 후 그녀는 건물 옆으로 달려가고 불편해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오자 유리는 실제로 바닥에 엎드려 여자를 쏘았다.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 유리는 다시 일어나 마스크를 쓴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스크의 일부가 파손되어 그녀가 인간임을 보여주었다. 유리는 여자를 향해 총을 겨누며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유리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유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마스크를 쓴 여자는 다음 능력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리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여자는 반항적이었다. 유리는 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리는 미즈시타의 유령을 보게 되면서 환각을 시작했고 그 유령은 그녀에게 세상이 자신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령은 사라졌고 유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울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리는 마스크를 쓴 여성의 편에 서기로 했지만 갑자기 매우 배가 고팠다. 그녀는 음식과 몇 가지 보급품, 그리고 또 다른 무기를 발견했다. 식을 마친 후 그녀는 배낭을 메고 다른 건물로 가는 다리를 건널 준비를 했다. 다리 위를 지나가면서 그녀는 헬리콥터가 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에 너무 매료되어서 다리 중 하나가 열려 거의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쓴 여자의 면으로 자신을 구했다. 다른 건물에서 그녀는 입구에 있는 죽은 여성을 발견했다. 유리는 그 건물에 가면을 쓴 사람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여성의 시체에 다가가자 그녀는 그 뒤에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는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헬리콥터에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었다. 유리는 그것이 침입자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그는 총성을 들었고
부상당한 남자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러 갔다. 처음에 그는 그 총격범이 가면을 쓴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요코라는 여자가 그 남자를 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마요코의 손에서 총을 쏘아 떨어뜨렸다.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는 마요코에게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요코는 미소만 지으며 칼을 꺼냈다. 그 뒤에 있는 남자를 쏘고 그를 버렸다. 유리는 정말 두려워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최선을 다해 쏘라고 도전했다. 그녀는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헬리콥터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자를 결정하기 위해 죽음의 전투를 해야 했다. 유리는 울기 시작하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요코는 유리의 감정 변화를 보고 저항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리는 마요코의 뒤에서 그들을 쏘는 생존자를 보았다. 유리가 마요코를 길에서 밀어냈다. 생존자의 총격에서 그녀를 구했다. 그리고 유리는 생존자에게 총을 쐈다. 마요코는 유리가 자신을 구해주었고 유리의 얼굴에는 수호자의 표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녀는 유리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생존자를 방어하면서 서로 소개했다. 생존자가 바닥에 있는 칼로 쏘면서 거의 그들을 마칠 뻔했다. 하지만 바닥에 쏘았다. 유리가 마요코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마요코는 유리를 두고 도망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마요코는 평생의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이 세계의 생사결정 상황에 익숙해진 것 같다. 그것이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가면을 쓴 개체들을 지워버리게 만든 이유다. 생각한 후 마요코는 계획을 세우고 유리에게 그녀를 따라 바닥을 뚫고 나가라고 말했다. 가면을 쓴 생존자들이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그녀가 바닥 아래에 도착했을 때 수류탄이 떨어져 큰 폭발을 일으켰다. 유리와 마요코가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이 사라졌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마지막 무기를 사용해 둘을 구해줬다고 했다. 마요코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단지 유리를 구하기 위해 도운 것이라고 답했다. 마요코는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리는 동의했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부모님께 전달할 신분증을 주었다. 또한 동생을 찾으면 함께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요코는 수락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듣자 유리의 입을 막고 멈췄다. 알고 보니 그것은 헬리콥터였다. 둘은 헬리콥터를 잡으려고 뛰었다. 유리는 공격을 견뎠지만 너무 부상당했다. 유리와 마요코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요코는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옥상에 도착했지만 헬리콥터가 멈췄다. 유리는 헬리콥터를 멈추기 위해 총을 쐈다. 하지만 마요코는 헬리콥터가 일정한 시간에 그들을 떠난 것은 세계의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계속해서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고 헬리콥터는 안에 있는 가면을 쓴 사람이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결국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마요코의 헬리콥터가 사라지게 만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요코는 충실히 서 있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헬리콥터가 세계의 약점이라고 믿었고 그 때문에 가면을 쓴 사람이 강하게 공격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동료들을 찾고 하늘을 장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탈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요코는 유리의 결심에 동요했지만 그 후 유리는 사라졌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스나이퍼는 비행 중 뒤집힌 마스크 덕분에 자신에 대한 통제를 조금 되찾는다. 그는 명령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무기를 든 마스크 쓴 사람을 발견한다. 그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는다. 갑자기 무기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스나이퍼는 쏘아 이긴다. 그는 이제 마스크 쓴 개인의 표적이 될 것임을 깨닫지만 제대로 된 상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이야기는 플래시백으로 바뀌고 유리는 학교에서 큰 탑을 보았던 순간을 회상한다. 다음 순간 그는 이 세계에 갇히게 된다. 그가 갑자기 깨어나니 마요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물건은 그대로였고 근처에서 몇 벌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의 무기는 없어졌고 그녀는 마요코와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마요코가 떠난 것이 슬펐습니다. 유리는 밖에 있는 가면 쓴 사람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요코가 돌아왔지만 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가면 쓴 사람들을 피하려고 다리로 달려갔지만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면 쓴 사람들이 그녀를 계속 쫓아왔고 2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유리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가면 쓴 여자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여자가 유리가 다리 위에 만든 틈으로 떨어졌어요. 그녀가 버티려 했지만
가면을 쓴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을 잘라내며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유리는 가면을 쓴 사람에게 총을 겨눴지만 남은 총알이 하나뿐이라 신중하게 쓰려 했어요. 그는 조준을 잡으려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어요. 유리는 불안해하면서 다리를 건너려 했지만 가면을 쓴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마요코가 가면을 쓴 사람 뒤에 나타났어요. 유리는 안도하며 마요코가 목표를 잡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마요코가 사격을 시작했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다른 가면 쓴 사람을 방패로 삼았어요. 마요코는 총알을 피해 도망쳤고 가면을 쓴 남자가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의 손으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마요코는 그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그녀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유리가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마요코는 유리가 뒤쪽에 빈 탄창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총을 쏘기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마스크를 집어들고 갑자기 그녀는 그 여성이 죽기 전에 한 말을 떠올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의 뒤를 보지 말라고. 그녀는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물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의 뒤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를 쓴 사람은 만약 당신이 보면 그것은 꿈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영원히 마스크를 쓴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사용된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넘어져도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후 마스크를 쓴 사람은 남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을 쳐서 죽였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요코는 동의하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 유리를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마요코는 도망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요코는 유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유리는 가면을 모아 파괴하기 시작하고 마요코는 유리와 함께 있으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는 자신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요코는 핸드폰을 확인해봅니다. 유리는 신나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했다. 유리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생이 받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동생은 그녀가 준 헬리콥터 정보로 위치를 알 수 있다며 구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생에게 부탁 하나만 하겠다고 했는데 마요코를 쏘라고 했다. 이 세상에는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유리가 무기를 꺼내 마요코를 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생의 상상 속에 불과했고 동생을 겁먹게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동생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동생은 그만두기로 하고 그들은 동생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헬리콥터가 매일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기 때문에 여러 위치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리는 동의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동생과 대화한 후 유리는 마요코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줍니다. 갑자기 유리는 마요코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요코를 너무 신경 쓰이게 하고 떨리게 만든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연락을 계속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상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유리가 길을 인도한다. 마요코는 유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 같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음 다리로 가기로 결심한다. 다른 장면에서 유리의 여동생 리카가 복도를 걷고 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고 혹시 그를 데리고 나가기를 바란다. 리카는 동생이 있을 때 강한 척하며 자신의 이름을 싫어한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가면을 쓴 사람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이제 더 이상 유리가 존경하는 여동생이 아닐지라도 한편 스나이퍼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리카와의 과거 전투를 기억해냈다. 그는 다시 리카와 맞서 싸워 이기고 싶었다. 그 후 리카는 아키하라와 타케다를 만났는데 그들은 리카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를 찾고 있었다. 리카는 3명이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지 물었다. 타케다는 그들의 방어가 약했지만 리카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녀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카는 그들을 따라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갑자기 무기공이 타케다의 얼굴을 관통하고 리카를 향해 날아오자 그녀는 이를 피합니다. 아키하라와 리카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과 더 많은 무기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리카는 야구 마스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야구 마스크는 그들에게 또 다른 무기공을 최대 속도로 발사합니다. 리카는 아키하라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키하라는 비상구를 발견하지만 그것은 함정으로 이어져 거의 떨어질 뻔했고
리카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리카는 다른 문을 시도했지만 잠겨 있어서 그들은 출구 없이 갇혔습니다. 리카는 야구 마스크를 물리칠 전략을 찾아내며 그가 무기공을 던지는 방식이 야구 선수와 같고 야구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야구 마스크가 다가오자 리카는 그에게 무기공을 던져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무기로 이를 쏘려고 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너무 빨라서 리카가 쏠 틈이 없었고 그로 인해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키하라는 조명을 쏴서 어둡게 만들고 그의 헬멧을 쏘아 야구 마스크를 방해하고 리카가 총으로 야구 마스크를 부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야구 마스크는 리카의 얼굴을 잡고 이 세상의 신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카는 물러서지만 야구 마스크가 말한 이 세상의 신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키하라는 야구 마스크를 쏴서 파괴합니다. 전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쓴 소녀가 나타나서 그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왔더라면 그녀가 그들을 없앴을 거라고 합니다. 리카는 예의를 표하며 그녀의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키하라에게 헬리콥터 계획이 성공하려면 동료를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키하라는 저격수를 떠올리지만 리카는 이미 유리가 그를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리카는 유리의 이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자는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장면에서 저격수가 다리 위를 걸으며 떨리고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린다. 그는 왜 리카를 이기려는 집착이 그렇게 강한지 생각하고 있다. 그는 길을 가면서 몇몇 사람들을 피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마스크의 명령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자신의 정의를 되찾았지만 마스크에서 위기 코드가 보이면 명령이 뇌에 입력되어 강제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리를 지나친 후 그는 자신이 괜찮은지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여성과 마주친다. 그는 그 여성을 피할 무기를 찾았지만 마스크가 멈추라고 지시하여 놀라게 했다. 마스크가 누군가를 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때 마스크는 이 여성이 신이 선택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 세계가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들은 신에게 선택받기 위해 인간을 더 가까이 이끌 책임이 있는 구성원들이다. 이로써 명령이 끝난다. 스나이퍼는 왜 그들이 그 여자를 신이 선택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해서 질문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키완이라고 말하며 두렵다고 전한다. 며칠 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유리는 마요코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무기를 준비한다. 그것은 마스크를 쓴 소년이며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가 뒤를 넘겨주고 떠났다. 마요코가 깨어났고 유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뒤쪽에서 음식과 칼을 발견했다. 마요코는 그 칼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고 유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저녁 시간에 리카가 유리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유리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마요코가 전화를 받았다. 리카는 유리의 나쁜 잠버릇에 대해 사과하며 유리에게 마요코를 해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과했고 그 말에 마요코는 의아해했다. 리카는 마요코를 믿기로 했고 그녀의 계획을 공유하며 유리가 깨어나면 그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리카는 마요코에게 유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마요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스크 셰프는 마요코를 지켜보며 그녀를 시험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은 마스크 스나이퍼와 이야기하며 혼자 있고 싶지 않다며 함께 모일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가 찾고 있는 고등학생 소녀 2명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리와 마요코는 다음 건물로 향했고 유리는 그곳이 비어있을지도 모른다며 친구를 찾지 못할까 걱정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며 유리를 칭찬했고 유리는 마요코를 여동생이라고 부른다. 마요코는 그녀의 이름에 놀랐지만 기뻐했다. 그때 마요코는 옆을 보고 셰프 마스크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잡아 건물 밖으로 던졌다. 마요코는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셰프 마스크는 그의 다리를 잡고 아래 창문으로 던졌다. 유리는 마요코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갔다. 마요코는 이 미친 셰프 마스크를 구해야 한다. 그녀는 그에게 누군가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스크에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령을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 그가 칼을 들고 마요코도 칼을 준비한다. 셰프 마스크는 등을 돌리며 저녁 식사를 위해 만든 사람의 머리를 보여준다. 마요코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린다. 셰프 마스크가 다가오자 창문에 발을 묶은 유리가 그를 쏘아 마요코를 마비 상태에서 구해준다.
마요코는 감사하며 유리를 신처럼 여긴다. 둘은 셰프 마스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리는 총을 버리고 마요코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말한다. 마요코는 창문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은 셰프 마스크가 그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 그가 칼로 그것을 던졌어. 마요코와 유리는 만나서 더 많은 동료를 찾기로 했어. 그들은 신을 만들고 게임을 끝내기 위해 동료를 찾는다는 표지를 보았어. 마요코는 표지를 발견했지만 유리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격수와 케원도 표지를 보고 가기로 결심해. 케원은 흥분하고 저격수는 표지가 세상의 비밀을 안다고 믿어서 가기로 해. 그들이 떠나기 전에 케원이 목욕을 해서 저격수를 놀라게 했어. 그는 그에게 남긴 휴대폰을 확인해서 세상의 사진을 본 거야.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신이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있는 이미지를 발견했다. 유리와 마요코는 표지판 위치에 도착하고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만난다. 유리는 자신의 무기를 만들려 하지만 테이저건을 가진 남자에게 무력화된다. 한 남자가 마요코를 데려가고 더 많은 남자들이 도착한다. 가면 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가면 아래에 뇌생성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남자는 몇몇 가면이 이 세계를 끝낼 수 있는 잭팟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유리를 이용해 그녀와 함께한 가면이 그들 중 하나인지 확인할 것이다. 그는 가면에서 테이프를 제거하지만 오토바이 부츠를 신은 남자가 마요코를 잡고 있는 남자를 없앤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며 싸웠다. 그는 유리와 싸우고 싶어 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무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마요코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마요코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마요코는 갑자기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의 작가는 마요코가 이제 스타인지 묻고 마스크는 그녀가 조종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요코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유리는 마요코의 무기를 보여주지만 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요코가 자신을 피해야 한다고 받아들였지만 마요코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며 그의 팔을 베어버렸다. 화가 난 그는 마요코를 쏘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길을 피했다. 하지만 그 총알은 마요코의 마스크를 맞췄고 그녀가 뒤로 움직일 때 그것에 걸렸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작가의 마스크는 잘못되어 있었고 마스크는 마요코를 독립적인 스타처럼 보이게 했다. 마요코는 그녀가 요리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요리사 마스크는 그녀에게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며 진실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사용했고 그것이 그녀를 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작가의 마스크는 화가 나서 마요코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쉽게 피하고 반격했다. 유리는 마요코가 갑자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에 놀랐다. 마요코는 그 마스크가 자신의 몇 가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작가 마스크를 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자신의 재킷을 이용해 작가 마스크를 방해하고 그의 다리를 잡았을 때 마요코는 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작가 마스크를 빼앗았고 그는 자신이 작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끝내달라고 애원했고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리는 마요코에게 의심을 품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요코는 유리가 총을 쏘지 않아서 계획이 성공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작가 마스크를 제압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저격수와 케어는 위에 있었습니다. 케어는 다른 여자와 만나면 헤어질 것인지 물었다. 스나이퍼는 그렇다고 말하며 케원과 그가 신이 선택이 된 이유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 숨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리와 마요코는 입구에 있는 남자와 이야기하며 그에게 무기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을 타나베라고 소개하며 신이 선택을 모두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마요코는 그의 무기를 베어내며 그들이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요코가 마스크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리가 신이 선택이 될 수 있고 마스크를 조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타나베의 설명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타나베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에게 4명의 동료가 있었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카즈마라는 사람이 가면을 쓴 여자를 시켜 그들을 모두 없앴다고 말했다. 타나베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카즈마는 그에게 우주를 끝내려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거나 자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타나베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비밀리에 카즈마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유리는 그를 돕겠다고 말하며 마요코의 전화를 받아 동생에게 전하려고 했다. 타나베는 그들에게 카즈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동안 스나이퍼와 케원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케원은 그들을 따라가자고 제안하지만 스나이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케원이 마스크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케원은 실망한다. 유리, 마요코,
그리고 다나베가 카즈마의 위치에 도착한다. 다나베는 자신의 아이들이 강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카즈마를 이기기 위해 데려왔다고 말한다. 이는 유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먼저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카즈마는 그의 마스크를 쓴 아이들인 아인에게 그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한다. 아인은 뛰어올라 마요코를 칼로 공격하지만 마요코가 이를 막아낸다. 그들은 유리의 조언에 따라 아인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하며 빠르게 싸운다. 마요코는 그 계획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나베는 복수의 기회로 보았다. 그는 뒤에서 아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인은 그를 쏘았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마요코는 아인이 지쳐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카즈마도 이를 알았다. 마요코가 아인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카즈마는 다른 마스크인 스이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스이는 마요코를 검으로 찔렀지만 그가 쏘기 전에 유리가 먼저 쏴서 그가 쓰러졌다. 이로 인해 카즈마는 유리가 처음부터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깨닫고 놀랐다. 유리는 리카와 카즈마의 마스크 조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배웠다. 리카는 카즈마가 단 하나의 마스크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아이는 독일어로 하나를 의미하므로 분명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카즈마는 당황하여 무기를 집어들고 유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카즈마를 보내주면 더 많은 마스크를 사용해 사람들을 다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기를 보여주었고 다른 건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쿠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했다. 스나이퍼는 그에 반대하며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쿠는 스나이퍼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스나이퍼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무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리의 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건물을 파괴하는 무기를 시작했다. 카즈마는 그것이 유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했다. 유리는 그들이 서로 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깨닫고 카즈마에게 자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인도 포기했고 카즈마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타나베가 우는 소리를 들었고 유리는 카즈마에게 물었다. 그는 의사가 되어 그가 빼앗은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 치료 행위를 하라고 말했다. 카즈마는 동의했다. 케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느끼며 스나이퍼에게 자신의 마스크를 조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스크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만 마스크를 조종할 수 있었다. 저격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마스크 장치를 덮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지만 저격수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 없는 마스크가 음식을 가져왔고 케완과 저격수는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감정 없는 마스크는 신이 선택이 완벽한 신이 될 수 있으며 안정과 혼돈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완벽한 신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떠났고 케완은 일어서서 자신이 완벽한 신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한 여자가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지만 감정 없는 마스크가 나타나 한 발로 그들을 제압하고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리카와 그의 동료 중 한 명인 야마나미가 나타납니다. 리카는 감정 없는 가면에게 신이 선택에 위해 조종당하는지 질문한다. 놀랍게도 전화가 울리자 감정 없는 가면이 그것에 대답하며 리카에게 전화를 전달하고 리카는 나쿠야라는 남자와 대화한다. 리카는 나쿠야가 감정 없는 가면을 조종하는 신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소개한다. 나쿠야는 흰 상자에서 감정 없는 가면을 발견하여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설명한다. 그 가면을 착용했을 때 많은 정보가 그의 뇌로 전송되고 명령이 활성화되어 신이 선택이 된다. 리카는 완벽한 신이 무엇인지 묻고 나쿠야는 알지 못한다고 사과하지만 그런 신은 모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리카는 감정 없는 가면이 유리에게서 들었던 그 감정 없는 가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리는 전화로 동생과 이야기하고 마요코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마요코는 환각을 시작하고 자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 마스크가 서서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유리는 마요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요코가 서서 자고 있는 것처럼 다가갑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고 유리는 마요코가 전투로 피곤할 수 있으니 쉬자고 제안합니다. 유리는 또한 한 건물에서 동생을 만날 계획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요코는 다나베를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유리는 거의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카즈마는 그들에게 다나베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회복하는 데 몇 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리는 자신과 마요코가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아야는 울고 있었고 이는 유리와 마요코를 놀라게 했다.
아야는 맥스를 제거하며 카즈마가 코를 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유리는 아얀이 얼마나 귀여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요코에게 아얀이 어떻게 코를 없앨 수 있는지 물었다. 마요코는 코가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요코는 자신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갑자기 생각했다. 그들은 비명을 들었고 조사를 위해 다리를 지나갈 때 마요코는 자신의 코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녀는 에스리켄을 시작했고 유리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다. 마요코는 자신이 괜찮다고 속였지만 그녀는 유리가 동생과 함께할 수 있도록 코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의 압박을 느꼈다. 그들은 도서관에 들어가 코가 큰 남자를 발견한다. 마요코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코를 쏴서 반격한다. 그는 그들이 빨리 코가 큰 남자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리는 마요코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마요코가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쏘려 하지만 남자가 그녀를 공격하고 돌로 쏜다. 유리가 그를 쏘기 시작하지만 그는 이를 피한다. 코가 큰 남자가 총을 쏘지만 결국 그도 맞아 죽는다. 유리는 그 총격 스타일이 스나이퍼의 것임을 알아채고 마요코에게 다가가며 모든 방향의 조준에 경계한다. 부상을 입은 마요코가 출발하고 그들은 총격을 피해 도망친다. 저격수가 그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그들과 함께 합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언급한다. 휴오는 그들을 따라가자고 제안하지만 저격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수류탄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웃는다. 휴오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요청하고 그는 가장 오래된 기억을 공유하며 그 기억은 형 유리와 마주친 것을 포함한다. 저격수는 리카가 그의 친구라고 믿고 그래서 리카를 만나 확인하고 싶어한다. 휴오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저격수는 그가 마스크를 써야 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2명이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맞았던 일을 기억한다. 회상 속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그에게 그들이 그 순간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스나이퍼 이야기의 휴오는 마스크를 쓴 여성을 조종하는 신의 선택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 여성을 조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스나이퍼 이야기 속 마스크를 쓴 여성인 큐스케는 마스크를 쓴 여성을 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완벽한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 마요코와 유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마요코는 자신이 본 마스크를 쓴 모습이 그 마스크가 자신을 조종하려는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다른 건물로 들어갈 때 유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모습 같다고 언급하며 그 이후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돌아보자 마요코가 사라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요코는 자신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유리는 마요코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유리는 쉽게 총을 쏴 피했습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그녀와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스크가 벗겨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스크가 곧 그녀에게 자살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려던 찰나에 유리가 그녀를 막으며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요코는 마스크에 의해 조종당해 유리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로부터 유리를 피하라는 명령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시스템은 그녀를 휴면 상태로 전환시키며 그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스크를 쓴 사람인 딜러 마스크가 나타나 유리에게 그가 공격하지 않는 한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명령이 수신되지 않으면 마스크 소유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 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마요코가 최대 2시간 남았으며 그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유리가 신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수호성으로서 모든 마스크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가장 가까운 마스크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 마스크를 쓰면 신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다른 선택받은 자와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리는 걱정 없이 동의하고 마요코를 방에 남깁니다. 잠시 후 스나이퍼와 큐온이 와서 마요코를 발견합니다. 큐온은 마요코를 돕기 위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하이버네이션 선택을 멈추게 하려 한다. 그러나 마요코의 마스크 버전이 나타나 그를 붙잡는다. 큐온은 성공적으로 이동하여 마요코의 마스크 선택을 하이버네이션을 멈추고 자유를 되찾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마요코는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한다. 그녀가 깨어나자 스나이퍼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본다. 큐온은 마요코가 깨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유리는 건물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 그녀는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혼란스러움을 거부한다. 그는 마스크를 쓴 개인에게 방해받고 있는 자신을 보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그는 더 빨리 달렸지만
위에 도달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를 붙잡고 위로 올라가며 뭔가로 그를 찌르고 있었다. 유리는 그물에 겁먹어 비명을 질렀고 갑자기 그물이 마요코의 귀에 닿아 그녀를 깨웠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유리에게 초록색 물질로 가득 찬 그물로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갇혀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아래에서 그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바닥 위에서 그는 마스크가 있는 그물이 담긴 하얀 상자를 보았다. 회의적이지만 그는 네트워크를 착용하여 마요코를 구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것을 착용한다. 비록 혼란스럽고 거리가 멀었지만 네트워크는 그에게 근처의 적에 대해 알려주고 가면을 쓴 사람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는 네트워크를 벗고 놀란 채로 나쁜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 추가된 가면의 힘 덕분에 그의 방어 능력이 강화되었다. 유리는 기회를 잡아 적을 건물에서 밀어내며 새롭게 발견한 힘에 놀란다. 다음 장면에서는 두 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싸운다. 가면 승려는 두 번째 가면을 쓴 사람을 쉽게 물리치고 리카와 그의 동료들은 승려의 힘에 감탄하며 지켜본다. 하루카는 그를 승려라고 부르며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괴물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카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리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리카는 가볍게 대답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야마나미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큐스케는 마스크 승려와 리카의 친구들의 사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 승려가 신의 선택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를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마스크를 쓴 사람, 마스크 수영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를 뒤에서 붙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땅에 던졌고 절망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큐스케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때리고 웃으며 그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는 신의 선택을 찾기 위해 5사람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이는 그를 낯선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라도 생각했지만 마스크의 프로그램이 그에게 그것이 그의 뇌 속 세계라고 알려주었다. 시스템이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프로그램은 마스크의 명령을 파괴하지 않으면 경고했다. 그의 생각, 사상, 행동은 통제될 수 없다. 프로그램은 신의 선택의 능력을 설명하며 그것들이 그의 뇌 속에 있지만 그들의 능력은 호환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일부 권력은 존재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용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강화 능력을 보여주었다. 유리의 주요 목표는 마요코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프로그램은 기본 능력으로 뇌의 간섭을 언급하지만 능력은 자신의 힘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유리는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힘이 중요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 설치 과정이 끝났고 유리는 트랜스에서 돌아온다. 그녀는 바닥에 부서진 마스크를 보고 그것이 신의 선택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르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다. 그녀는 마요코를 쫓기로 결심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유리는 마요코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그것에 놀란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그게 정말 그녀라고 믿게 하며 다른 신의 선택이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유리는 기도하며 마요코에게 자신이 절대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 후 마요코는 유리에게 신의 선택 외에도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마요코는 전화를 끊고 스나이퍼와 큐온을 만난다. 큐온은 두려워 보이고 스나이퍼는 놀라서 큐온이 마요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큐온은 그들이 같은 길에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마요코는 그들이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으며 유리를 기다리는 동안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 한편 유리는 마요코를 보게 되어 너무 신이 나고 그들이 새로운 힘, 즉 마요코의 힘과 자신을 구한 신의 선택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하려고 했다. 그는 또한 리카가 아이쿠부쿠로로 향하는 건물을 보고 그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장면에서 리카와 그녀의 팀은 하루코의 아버지와 함께 집단 간의 규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키하라가 그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리카는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리쿠야는 리카의 상태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 하루코가 리쿠야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기쁨을 표현하고 리카는 리쿠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리카는 그들의 가장 큰 적을 의도하지 않은 신의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그들이 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큐스케는 멀리서 리카의 팀을 감시하며 주인에게 마스크 스위머와 다른 5명이 위치해 있다고 전한다.
그는 라켓 마스크에게 가스 무기를 발사하도록 지시한다. 가스는 리카와 그의 팀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다. 리카는 즉시 모두에게 눈을 감고 숨을 쉬지 말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늦었고 가스는 그들을 공격했다. 큐스케는 할버드 마스크를 애프터몽크로 유도한다. 이 싸움은 할버드 마스크가 첫 공격을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가스가 끔찍하고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리카는 가스 무기로 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루키가 있는 건물로 도망가라고 지시하며 적을 상대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리카는 현재 2명이 적만 남아있다고 말한다. 할버드 가면과 라켓 가면. 아버지와 함께 다리에 있던 하루코는 리카를 도우러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리카가 다리를 건너도록 유도한다. 갑자기 귀족 가면이 그들 머리 위로 날아가 리카를 돕는다. 할버드 가면이 하키의 무기를 파괴하고 그의 머리를 지키기 위해 손없는 전투가 벌어진다. 귀족 가면이 그들 머리 위로 날아가 리카를 공격하던 할버드 가면을 처치한다. 리카의 팀은 기뻐하며 루키가 귀족 가면을 조종해 그들을 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첫 번째 적의 매복은 실패했고 리카는 루키가 자신의 가면을 조종하면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인정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그 후 쿠사카베는 전화로 누군가와 얘기하며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리카 팀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받는다. 그는 스위머 마스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투를 위해 서포트 마스크 셋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3명이 마스크가 동시에 공격을 시작한다. 리쿠는 적이 한 번에 3명을 보낸 것에 놀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조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리카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만 팀원들은 그를 도우려 애쓰며 싸움을 이어간다. 리카의 상태를 보고 루키는 걱정하고 하루코 역시 리카의 상태를 우려하며 세이도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요청한다. 귀족 마스크는 적의 마스크 중 하나를 제거하고 스위머 마스크는 세이도에게 다가간다. 승려가 솔직히 말하려 하지만 스위머 마스크에 의해 저지당하고 머리에 총을 맞아 제거된다. 이 그룹은 끔찍한 행동을 목격하고 스위머 마스크는 리카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후세카베는 주인이 인간을 원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신이 선택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루키는 전투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장면은 유리에게 리카가 통제되고 있다는 야마나미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는 유리에게 그들이 길을 잃었고 그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화가 나서 전화를 눌러 떨어뜨립니다. 그의 분노는 마스크의 힘을 발휘하게 하고 그는 정말로 여동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리카를 찾기 위해 생각이 미쳐서 모든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큐온과 스나이퍼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스나이퍼와 큐온을 뒤에 남기고 그녀를 찾으러 뛰어갔다. 마요코는 유리를 찾지 못할까 자책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유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그녀를 향해 외쳤다. 유리는 마요코의 외침을 들었지만 여동생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무시했다. 그러다 그녀는 마요코를 떠올리며 외쳤다. 마요코는 유리의 소리를 듣고 그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레니드 발사기를 든 가면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마요코에게 발포했고 마요코는 자신이 다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다행히도 저격수가 제때 마요코를 구해냈다. 저격수는 그 후 공격자를 찾아 사격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 가면 쓴 남자가 막았기 때문이다. 저격수는 가면 쓴 남자가 던진 수류탄을 피하며 그를 자신의 적으로 인식하고 집중했다. 가면 쓴 남자는 그 공격에 놀라지 않고 마요코를 다른 신이 선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쏘라고 말했다. 큐오는 창문을 사용할까 생각했지만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 걱정했다. 결국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요코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수류탄 발사기 마스크맨이 마요코를 쏘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를 쏴서 그가 땅에 쓰러졌다. 대거 마스크는 화가 나며 저게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마요코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놀라워하고 그때 유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아래로 뛰어내린다. 멀리서 들려오는 유리의 목소리에 마요코는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궁금해한다. 유리는 자신을 찾는데 도움을 준 이름을 불러줘서 마요코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녀는 적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하며 싸우기 위해 두 번째 무기를 찾아낸다. 마요코는 유리가 사용하려는 무기를 알아보았지만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사용할 수 없는지 묻는다. 유리는 이제 슈퍼 유리라며 그녀에게 자신감을 준다. 대거 마스크는 그레네이드 런처 마스크에게 올라가서 실행하라고 지시한다. 무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레네이드 런처 마스크가 5개의 무기를 발사한다. 마요코는 망설이며 유리에게 도망가자고 말한다. 저격수는 무기를 겨누려 하고 마요코는 유리가 그것을 피하길 바란다.
그러나 유리는 공중의 무기들을 향해 발사하며 모든 5개의 무기를 제압하는 힘을 발휘한다. 모두가 놀라고 대거 마스크도 충격을 받는다. 마요코는 유리가 훌륭한 사수라고 말하며 그의 새로운 힘에 감탄한다. 유리는 동생에게 아직 잊지 않았고 마요코의 도움으로 찾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저격수가 발사한 후 그레네이드 런처 마스크가 쓰러진다. 유리는 놀랐지만 메이유코가 저격수가 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침착해졌다. 저격수는 여전히 다거 마스크를 피하고 싶어 했지만 쏠 수 없었다. 반대편의 다거 마스크는 놀라며 전화를 걸기로 결심하고 그가 죽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격수가 건물병에서 그의 머리를 쏘고 다거 마스크가 피했다고 말했다. 유리는 메이유코에게 자신이 여전히 저격수가 두렵고 만약 그가 다시 적이 된다면 그를 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메이유코는 그를 진정시키며 자신이 의식이 없던 동안 일어난 모든 일과 유리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리는 감사하며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거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다거 마스크가 자신의 힘을 향상시켰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케와는 유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둘은 악수를 하며 화합을 이뤄냅니다. 케와는 자신도 신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저격수의 정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방금 큰 전투가 있었고 만약 유리가 다거 마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힘을 쓴다면 멀리 떨어져 있겠다고 덧붙입니다. 유리는 저격수의 말에 놀라며 그의 의도에 대해 묻습니다. 케와는 그들이 아직 유약하다고 설명하며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리는 케완에게 안전을 가져오려는 자신의 목적을 말하며 케완의 목적을 묻습니다. 케완도 안전을 원하며 저격수를 생각하며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요코는 그들을 멈추고 계속 이동하도록 재촉합니다. 유리가 마요코에게 강아지 이름으로 장난을 쳤고 그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편 대거 마스크는 리카를 마스크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본부로 데려갑니다. 리카는 그녀가 무언가 기억하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마스크 스위머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리카는 신이 선택을 받은 자 마모루를 만나게 되고 그는 악당으로서 환영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리카는 마모루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마모루는 그 이름을 듣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신념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마모루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하며 신이 되는 것이 그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마모루는 리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리카는 마모루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지 아니면 피할 방법을 찾을지 고민합니다. 마모루는 리카가 똑똑한 인간 동료를 가지길 바란다며 리카가 협조하지 않으면 천천히 피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가면을 쓴 한 인물이 리카에게 칼을 들이대며 마모루의 주장을 증명하려 합니다. 리카는 마모루가 통제하는 가면의 수를 물었고 마모루는 3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후 옥상으로 향하며 마모루는 자신의 망상과 옥상 꼭대기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도달하려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리카는 헬리콥터를 잡는 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유리의 생각을 깨닫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유리는 동생을 납치한 도둑에 대해 마요코와 쿄온에게 설명합니다. 쿄온은 스나이퍼와 리카 사이의 관계를 묻으려다 헬리콥터가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리는 헬리콥터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지만 헬리콥터가 바뀌었다. 다른 장면에서 헬리콥터가 리카와 마모루가 있는 건물에 도착한다. 화가 난 마스크가 나타나지만 명령을 받고 떠난다. 마모루는 이 마스크들이 완벽한 신이 탄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디언 엔젤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헬리콥터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신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편 악당 마스크는 한 건물에 서서 헬리콥터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 신이 선택이 많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유리가 지금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유리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그녀가 이를 극복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은 없다. 한편 리카는 마모루와 대화하며 가디언 엔젤스가 신의 선택을 피하고 헬리콥터를 찾지 못하게 막는지 물어본다. 마모루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리카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마모루는 웨스트 스쿼드라는 가면을 쓴 팀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헬리콥터 비행구역을 통제하고 비행 경로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지시한다. 리카는 마모루가 가면을 쓴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한 것을 깨닫는다. 리카는 이 힘이 분산된 상황을 공격할 기회로 보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리카는 마모루가 이시다와 이노우에라는 두 명이 큰 가면을 쓴 남자를 자신 뒤에 보낸 것에 깜짝 놀란다. 리카는 이런 가면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랍니다. 마모루는 리카를 통제할 배구 가면과 하인 가면을 두고
이시다와 이노우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그는 이들이 규스케를 따라가도록 지시하고 리카에게 곧 대화가 가능한 멤버가 질문을 하러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는 리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죽게 될 거라는 협박을 남깁니다. 그는 리카 같은 똑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녀를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모루는 규스케와 대화하면서 리카를 위층에서 신문할 것을 제안하고 레일건 사용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대거 가면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마모루는 화이트 페더스와 우월한 엔젤들을 돌파해 다른 신의 선택을 피할 계획을 세우고 규스케는 그의 전략에 동의합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저격수가 수류탄 발사기 가면과 대거 가면의 시체 위에 서서 그들의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카와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녀는 화이트 페더스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저격수는 그녀의 엄청난 민첩성을 발견하며 둥근 것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쏘고 그 역시 그녀를 관통합니다. 그들은 거의 저격전에서 합류할 뻔합니다. 그러나 화이트 페더스는 다리를 쏘아 저격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아인과 화이트 페더스의 전투가 계속되지만 화이트 페더스는 아인의 얼굴을 쏩니다. 유리는 소녀가 강하다는 것을 보고 마요카는 아인의 체력을 걱정합니다. 총성이 아인과 화이트 페더스를 방해하고 그들은 저격수가 위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화이트 페더를 쏘지만 맞추지 못했다. 화이트 페더는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스나이퍼가 아인을 머리에 쏘지만 그를 놓아주었다. 카즈마는 아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며 그가 괜찮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건물에서 유리를 보았다. 그들은 타네부와 유즈키라는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돌아갔다. 그는 그들에게 유리를 곧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퍼는 전화를 듣고 아마 교환에게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가 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라며 타네부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퍼는 교환, 마요코, 유리가 공격당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했다. 쿄안은 먼저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쿄안이 귀찮다고 느끼면서도 쿄안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니 놀랍다. 마모루는 화이트 페더스와 이야기하며 특히 저격수를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다. 화이트 페더스는 저격수가 자신을 쏘라고 요청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의 목표를 방해한다. 마모루는 그에게 다른 무기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한다. 마모루는 유리와 쿄안이 동쪽에 함께 있으며 무기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별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조건을 논의하며 그의 부하기지만은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 후 유리의 그룹은 한 건물 앞에 서 있고 유리는 쿄안에게 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 힘을 어떻게 활성화했는지 묻는다. 쿄안은 질문에 놀랐지만 유리는 무기 공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알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쿄안은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능력을 발동시켰을 거라고 한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유리는 위험을 살피고 마요코가 쿄안이 침실을 쓰고 싶어 한다고 말하자 쿄안이 따라간다. 사실 쿄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요코가 말하자 쿄안은 결국 동의한다. 침실에서 마요코는 쿄안에게 스나이퍼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쿄안은 그 질문에 놀라며 유리의 외모와 태도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마요코는 쿄안이 무기를 조종하는 것이냐고도 묻고 쿄안은 그렇다고 답한다. 마요코는 놀라지만 유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적들은 그가 완벽한 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유리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들은 그가 끌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또 다른 복면을 쓴 개인이 나타났다. 유리는 그것이 무상의 가면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강력한 스모 선수라고 말했다. 유리의 무기가 날카로워졌고 그래서 마요코는 그녀의 칼을 집어들었고 유리는 무기를 잡았다. 복면 쓴 자는 계속 소리치며 나를 피하고 유리와 마요코는 그의 희망을 꺾고 마침내 그의 배를 가격하여 복면을 쓴 개인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유리는 이것이 힘든 전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쿄안은 전에 죽음의 전투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하며 유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스나이퍼가 나타나 유리의 말을 언급했다. 유리는 스나이퍼가 너무 무서워서 쿄안 뒤에 숨었고 쿄안은 그를 보고 있었다. 쿄안은 유리에게 왜 스나이퍼가 두려운지 물었고 유리는 이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유리는 물이 필요하다며 침실로 달려갔다. 스나이퍼는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스나이퍼에게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나이퍼를 방해했기 때문에 약간 늦었다고 느꼈다. 케완이 유리를 아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스나이퍼는 유리가 강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한 고등학생 소녀라고 설명했다. 스나이퍼는 그들의 능력을 되돌려주었고 미유코는 스나이퍼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또한 다가 마스크의 전화를 전달하며 그걸 사용해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타즈미는 케완과 그 전체 그룹이 있는 건물의 사진이 담긴 전화를 마모루에게 주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리는 카즈마의 그룹이 유리를 만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이 기뻐할 때 에너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신의 선택이 연결될 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미유코와 타나베는 왜 유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카즈마는 유즈키를 유리에게 소개하며 그가 유즈키의 치료를 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즈키는 유리를 무서워하며 의사 뒤에 숨고 유리는 조금 슬퍼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다른 장면에서 케완은 스나이퍼에게 그들의 적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지 묻고 스나이퍼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스나이퍼는 만약 적의 위치를 알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저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더 할 수 없고 리카가 구출된 상태임을 알립니다. 스나이퍼는 그 소식에 놀랍니다. 한편 규스케는 리카에게 5별을 지배하는 신의 선택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나쿠야의 선박 무기에 대한 지식 부족과 완벽한 신이 되지 말라는 요점에 대해 질문했다. 리카는 모든 사실이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규스케에게 친구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생각을 읽어내며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 리카는 마스크가 자신의 뇌 활동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키아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리기로 결심했다. 규스케는 키즈마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화이트 패더가 스나이퍼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리카는 놀랐다. 규스케는 리카의 반응을 보고 키즈마에게 리카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모은 후 업데이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리카를 마주하며 스나이퍼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리카는 스나이퍼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스나이퍼가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기억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했음을 깨달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큐스케는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평정을 깨뜨리기 위해 깜짝 놀라게 하기로 결심했다. 리카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스나이퍼의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이로 인해 리카는 실망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 리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기대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리카는 웃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고 말았다. 그녀는 큐스케의 설명을 듣고 멤버들의 능력이 호스트의 힘에 의해 확장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나이퍼에게 강력한 칼 가면을 주어 그가 더욱 강해졌고 리카는 스나이퍼가 그들 30명 전부를 놓아줄 것이라 확신했다. 큐스케는 그녀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의심했다. 그는 정말로 확신하지 못했다. 리카는 기쁘고 만족스러워하며 로키와 스나이퍼에게 주의를 돌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유리의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큐스케는 리카가 죽으면 마모로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볼 마스크를 조정하여 리카를 변화시설로 데려갔다. 이 이야기의 부분에서 스나이퍼는 큐온과 리카의 배신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마요코처럼 냉동 수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큐온에게 그녀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큐온은 이 요청에 기뻐했다. 장면이 유리와 함께 있는 카즈마로 바뀌었다. 그는 신의 선택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고 유리에게 말했다. 그들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유리는 그와 의사가 같은 적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했다. 그는 더 성숙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생을 잃은 것이 아쉽다고 생각했다. 마요코는 큐온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저격수가 겨울잠에 들어가며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유리와 저격수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저격수가 동생의 친구였고 과거의 몇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보여주었다. 그는 동생에게서 떨어진 지갑을 찾고 싶어 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저격수가 마스크를 약간 내리고 차를 마셨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스나이퍼가 케원에게 준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전화가 그들의 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상태를 우선시하고 하이버네이션에 들어가도록 가르쳤고 유리는 그의 지원 덕분에 결단력을 갖게 됩니다. 먼제로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스나이퍼보다 강한 상대를 찾도록 가르치며
대신 적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한편 마요코와 케어는 스나이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하이버네이션에서 그를 되돌리는 것을 돕습니다. 그들은 꿈과 같은 장소에 있고 어린 스나이퍼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케어는 신의 힘을 사용하여 스나이퍼의 프로그램을 복원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요청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리카도 꿈속에 있고 그들은 스나이퍼의 본명이 유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꿈을 떠날 때 어린 리카는 유우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울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타나베의 도움으로 무기를 수리하고 리카를 구출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는 유즈키와 무기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며 다른 건물에서 들려오는 외침을 듣습니다. 유리는 격렬한 전투 속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자의 마스크를 빼앗으려 서둘렀다. 그동안 학생 마스크는 유리를 따라가면서 전투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는 이제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여성을 구하지 못해 슬퍼하고 있었다. 그가 여성을 뒤에 두고 서 있는 동안 밖에 있던 학생 마스크는 마모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유리를 제거하고 방에 들어가라는 마모로의 칭찬을 받으며 나섰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에게 총을 쐈지만 유리는 이를 피하고 숨었다. 학생 마스크는 유리를 쫓아가면서 총을 쏘며 마모로에게 자신의 치유에 대해 계속 말했다. 유리가 잠시 사라진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와 유리를 계속 공격했다. 학생 마스크는 말하기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유리를 계속 쫓아간다. 유리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가 마모로에 대해 계속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누군가 학생 마스크를 쏘았고 결국 마요코가 그를 쏘았다. 마요코는 유리에게 드디어 유리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유리가 전화를 가지고 있어 연락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 그녀는 코온과 스나이퍼가 아직 건물 안에 있다고 말한다. 마요코는 마스크를 벗고 유리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마모로가 누구냐고 묻는다. 학생 마스크는 마모로가 자신의 보스이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승자가 마모로가 되어 모든 것을 바꾸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유리는 여전히 그가 허튼 소리를 하고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모로가 그들이 찾고 있던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마모로를 이기고 그의 잘못된 이념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마모로를 미쳤다고 부르며 창피를 주려 한다. 하지만 유리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또 한 번 주먹을 날린다. 한편 마모로와 카메지는 스나이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유리는 큐스케, 스위머, 그리고 정신 이상 마스크인 그레이트 엔젤과 함께 모인다. 스나이퍼는 동면에서 깨어나 그의 옆에서 자고 있는 케완을 본다. 그는 리카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다른 장면에서는 리카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으며 큐스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스위머가 창문에서 누군가를 피하며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지만 스위머가 모든 것을 악으로 보고 이상한 정의감이 있는 그레이트 엔젤과 같은 정신병적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모로가 그들에게 합류하라고 다가왔던 순간을 기억했지만 그레이트 엔젤은 듣기를 거부하고 공격하려 했다. 마모로는 그의 힘을 사용하여 공격을 멈추고 그레이트 엔젤에 대한 통제를 얻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그의 능력을 덮어버렸다. 그동안 차이나 마스크, 루키의 일원은 리카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그녀에게 보냈다. 루키는 그것이 적의 장소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리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리와 마요코는 건물로 돌아오고 유리는 저격수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맞다고 확인했으며 심지어 비상명령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그를 보았다. 유리는 그의 반응에 기뻐했다. 마요코는 케원을 물어보고 그는 그녀에게 케원이 자고 있다고 알려준다. 다른 장면에서 리카는 일어나서 쿠스카베, 스위머, 그리고 다이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본다. 리카는 비에 대해 말하지만 쿠스카베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왜 가는지는 비밀이라고 한다. 다이는 그들이 범죄를 피할 것이라고 말하며 쿠스카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들은 리카에게 작업용 마스크를 남기고 리카는 다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유리, 스나이퍼, 그리고 마요코는 마모로의 다음 움직임을 생각하던 중 유리는 야마나미로부터 동생의 위치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는다. 스나이퍼와 마요코는 그녀가 메시지를 읽는 것을 듣는다. 그녀는 그 소식을 기뻐하지만 너무 감정적이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 루키와 그의 그룹은 그들에게 다음 움직임에 대한 지시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스나이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매우 침착하지 않다. 그는 그의 말을 듣고 둘 다 침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스케와 그의 그룹은 유리의 위치로 향하고 중국 마스크가 그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준다. 유리는 스나이퍼에게 마모로가 자신을 작은 그룹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카즈마는 유리를 만나 학생 마스크가 마모로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뇌에 접근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움직임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다.
유리는 놀랐고 카즈마는 자신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스나이퍼는 테스트되기를 기도한다. 카즈마가 능력을 사용했지만 스나이퍼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아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스나이퍼는 잠시 성공했다고 그에게 알려주고 전투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유리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스나이퍼는 교환을 위해 음식을 가져가며 다가오는 전투에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교환은 그렇다고 답한다. 스나이퍼는 교환이 생각보다 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카즈마는 유리와 나눈 진지한 대화를 상기하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유즈키는 그가 왜 빠르게 협력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메모로보다 유리 이념을 더 지지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먹고 준비하고 적의 위치로 향하고 있었다. 스나이퍼는 그들에게 그들의 트럼프 카드가 무기라고 상기시켰다. 전투가 시작되자 카스카베가 시작했지만 스나이퍼는 카스카베를 자신에게 마스크를 쓴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는 정말로 화가 났다. 그는 그에게 무기를 보여주었지만 쏘는 동안 유즈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스나이퍼는 발사하는 것을 주저했다. 카스카베는 그들을 보았고 스나이퍼의 시야를 방해하는 총을 쏘아 그의 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 후 스나이퍼는 유즈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유리, 마유코, 아야는 다이와 스위머와 싸우지만 유리는 다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생각한다. 다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메모로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한다. 메모로는 그에게 덮개를 제거하고 7가지 주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이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하고 몸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 강한 존재인 대천사로 변모한다. 메모로는 그에게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복수하기 위해서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천사는 유리의 그룹이 메모로의 동료라고 잘못 믿고 바위를 들어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바위를 바닥에 쏘아 큰 구멍을 만들고 유리 그룹을 떠난다. 메모로에게 계속 나아간다. 아이는 그녀를 쫓고 유리는 마요코에게 아인을 쫓으라고 하며 자신은 수영하는 사람과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요코는 절망하지만 유리에게 다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상기시킨다. 마요코가 떠나는 동안 수영하는 사람이 유리에게 무언가를 쏘고 유리는 피한다. 그녀는 그가 리카를 데려간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한다. 처음에 마스크 구매자는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며 전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스카베는 유즈키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진다. 그동안 그녀는 메모로가 있어야 할 건물에 올라가며 구조물이 흔들리게 하고 그로 인해 카즈마가 설명한다. 저격수가 그녀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 손가락만으로 총알을 잡아 저격수를 놀라게 한다. 그는 무로가 자신과 싸우기 위해 개종한 킬러를 고용한 것에 대해 비난받고 있다고 느꼈다. 스나이퍼가 무로 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추격을 시작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다. 위층에는 스나이퍼, 유즈키, 그리고 경이 있었다. 스나이퍼는 경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자신의 번개 같은 반사신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스나이퍼는 자신이 그를 보호할 것이며 싸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은 놀랐다고 고백했다. 아이는 그가 남긴 음식들을 즐기는 동안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 섭취를 마치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그녀와 싸울 준비를 했다. 아이는 그가 너무 빠르고 그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다른 공격을 시도하며 검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잠시 버티며 쉽게 검을 부수었다. 그가 거의 그를 쓰러뜨리려 할 때 마요코와 카즈마의 존재를 보았다. 아이는 그 틈을 타서 도망쳤고 그는 악명 높은 과학자 카즈마에게 연락하며 그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즈마는 최근의 능력을 사용해 그를 일시적으로 제압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다. 아인과 마요코는 그를 피하려고 빠르게 검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느꼈지만 그는 몇 개의 작은 상처만 입고 도망쳤다. 그는 스나이퍼에게서 얻은 검으로 카즈마를 공격하며 그를 내리쳤고 아이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카즈마는 부상을 입었고 아이는 그와 함께 떠났으며 마요코를 홀로 남겨 그와 맞서게 했다. 마요코는 자신의 마스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를 이길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확인하지만 디프레그 도구를 활성화하려면 3분 이걸림으로 시간을 벌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마요코에게 움직임을 예측할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을 시작해 그녀를 방 전체로 날려보내며 벽에 부딪히고 고막을 손상시킵니다.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고막이 복구되었으며 괜찮을 것이라고 알리지만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기까지 2분 42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마요코는 더 많은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가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 다나베가 갑자기 칼을 들고 방에 나타나 다야의 주의를 끌어갑니다. 다야는 다나베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과 닮았지만 더 강렬하다고 말하며 마요코가 디프레그 작업을 마칠 기회를 줍니다. 마요코의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머릿속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기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다른 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마요코는 그의 방향을 따라갔다. 디프레그멘테이션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 이미 타나베를 제압한 다야는 방에서 나와 반짝이는 마요코와 마주쳤다. 그녀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다야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유리가 곁에 있다면 자신의 인류성을 잃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 다야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유리는 스위머와의 싸움에서 모든 총격을 막고 있었다. 갑자기 스위머는 유리의 총격을 막는 것을 멈추고 고글을 추가하며 공기를 찾았다. 유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때 그가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다리로 가서 그의 가면을 벗겨낸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녀는 그의 배를 3번 쏘아 쓰러뜨린다. 수영선수는 자신이 떠날 때 그의 삶에 의미가 있었는지 고민하며 유리가 마요코를 찾으러 가는 것을 생각한다. 저격수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교훈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다. 유즈키는 그들이 모두를 버리고 도망쳐야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저격수는 유즈키에게 그가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라며 안심시킨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즈키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훈은 움직임을 멈출 수 없었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훈의 공황 발작은 스나이퍼의 감정을 느끼면서 진정되었고 그들을 지키지 않고 죽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은 교훈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요코는 여전히 그녀와 싸우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칭찬했지만 아직 그녀에게 맞서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큰 공격을 거의 시작하려던 순간 다치게 되었고 마요코는 전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요코는 칼을 던지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비밀스러운 말을 외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유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저격수는 교훈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해 마요코의 신호를 정확히 위치시키며 쏘라고 지시한다. 그는 런너총을 꺼내 그레이트 엔젤을 쏜다. 악당 마스크는 그들이 자신의 런너총을 쏘는 것을 보며 전략에 놀란다. 카스카베는 이를 보고 문기로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그의 전화를 파괴하는 총을 맞는다. 그는 자신을 쏘는 저격수를 알아차리고 옆에 있는 유즈키를 보았을 때 몇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강한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진다. 저격수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어준 유즈키에게 사과한다. 교훈은 그들의 적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전투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요코는 창문에서 나타난 그레이트 엔젤을 보고 놀라서 그가 공격 후에도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할 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마요코에게 다가와 공격할 준비를 하자 유리가 솔직히 다가가 그레이트 엔젤에게 공격을 가했다. 그녀는 그 후 그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려 했다. 마스크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앞에 있는 그레이트 엔젤에 의지하여 개와 창을 제어하는 힘이었다. 마요코는 유리가 그녀를 쏘기를 기다리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리는 자신의 업데이트를 그녀에게 말했다. 마미로에서 온 한 조사관이 마요코가 유리를 훈조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급히 그녀에게 전하려 했다. 프로그램은 또한 그레이트 엔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강력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가 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타나베는 그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젊고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피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유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유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타나베와 동의하고 그로 인해 힘이 감소한 그레이트 엔젤의 힘을 결정했습니다. 유리의 소식과 그의 팀의 승리가 루키아와 그녀의 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리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유리의 팀은 이번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고 카즈마는 디아의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다. 죽기 전에 카즈마는 아인에게 이제부터 유리를 따라가라고 부탁했다. 리카는 마모로에게서 전화가 와서 스나이퍼가 정말 강하고 그를 피할 수 없다고 들었다.
리카는 친구가 자랑스러웠지만 마모로가 유리를 언급하자 조금 실망했다. 그녀는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마모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리카의 생명을 위협하여 유리를 굴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리카는 소리치며 그가 할 수 있다면 피해보라고 말했다. 유리는 동료들과 함께 곧 여동생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카는 한편으로 마모로에게 자신이 유리나 스나이퍼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모로는 리카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리카에게 실망을 준 빨간 코드를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